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스텝 유형 세 번째죠. 상악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 중 11번부터 13번까지 문항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 볼 텐데, 자, 반원이 주어져 있고요. 지름 A, B를 바로 요 C라는 점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AC의 길이, 자, 그리고 CB의 길이 이게 바로 3대 1의 B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호 위에 한 점 D가 있고요. 쭉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자, 탄젠트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모는 각 CAD에 대한 탄젠트 값 그리고 분자는요 각 ADC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두 개를 구해서 한번 나눠봐라 요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으로 가서요. 각 CAD가 어딨나 보고 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세타 1이라고 놓고요. 각 ADC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죠. 요 각을 세타 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길이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이제 길이를 설정해서 한번 값을 봐야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분모에 해당되는 세타 1에 대한 탄젠트 값을 볼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죠. 세타 1을 하나의 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찾으셨어요? 어디? 요 각 D가 바로 직각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요 AD분의 D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D분의 DB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AD 길이 DB 길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정해 봐야 돼요. 그럼요. AD 길이를 편의상 그냥 M이라고 놔보고요. 자, 요 BD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우리가 N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N분의 N이라고 요렇게 값이 설정이 되는 거 확인이 돼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게 아니라 바로 요 분자에 해당되는 거죠. 즉 세타 2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선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요 세타 2를 한 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려봐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보조선이 필요한 거죠? 찾으셨어요? 그래. 자, 요 세타 2가 직각삼각의 한 내각이 되기 위해서는 요 C에서요. 요 AD 쪽으로 바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셈이 색칠하고 있는 부분 나온 거 확인이 되죠? 여기서 이제 설정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 두 선이 바로 평행선이에요. 자,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변화고요. 요 DB하고 자, 요 선은 지금 이렇게 H라고 놓을까요? 수선의 발. 자, HC하고 바로 평행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은요, 바로 DH 밑변 길이 분의 바로 요 CH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자 DH하고 CH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닮음. 기본적인 개념을 보자면 우리가 죽는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렇다면 변 위에 한 점, 자, 변 위에 한 점을 연결할 텐데 바로 요게 요 AC하고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한다면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닮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 지금 분리가 됐는데 자, 요게 바로 M 대 N이다라는 비를 갖는다면 요 아래도 뭐예요? M 대 N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고 요 M 대 N이 닮은 비는 아니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M 대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좋아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지금 3대 1이니까 바로 요 AH 요것도 그리고 DH 여기도 3대 1이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요 M을 이제 쪼개보면 되죠. 자, 3대 1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DH라는 것은
자, 요 m인데요. 3하고 1 더한 4가 전체라면 그 전체에서 1에 해당되는 거니까 4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 m이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ch를 볼 텐데 그거 뭐예요? 요거하고 지금 대응변이죠? 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에요. 즉, 요렇게 지금 닮음인 거 확인이 되고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대 그래요. 4입니다. 그죠? 그래서 닮음비 3대 4는 3에 해당되는 게 ch고요. 그 다음에 요 4에 해당되는 게 요 n이라고 우리가 설정해 놨죠. 그러면 4ch는 3n 이렇게 될 거고 ch 길이가 4분의 3n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 DH는 4분의 1M, 4분의 M이라고 놓을게요. 그 분의 CH는 4분의 3N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분모부자에 4 곱하면 결국 M분의 3N이 바로 요 탄젠트 세타 2구나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로 와서 자, 분모에 해당되는 게 M분의 N이었고 분자에 해당되는 게 M분의 3N이에요. 자, n분의 n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구나라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탄젠트를 구하고자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확인해 본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이렇게 수선회발 그어서 직각삼각형 직접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안에서 밑변분의 높이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닮음에 해당되는 개념도 우리가 알아서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자, 원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이 원은 중심이 0,0. 자,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고, 자, 여기는 중심이 n이고, 역시나 반지름 루트인 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 위에 PN이라는 거는 그냥 한 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위의 한 점 PN에서 또 다른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지금 A로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인 값인데 바로 각 APNO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보되 이 사인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고 사인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그 둘을 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곱한 값을 fn, 즉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는 f3 그리고 f4 이렇게 해서 n 자리에 3서부터 자, 그대로 쭉 대입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대입해서 요 곱한 값, 자, 더한 값이네요. 자, 정정할게요. 자, 더한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봐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값이 바로 P분의 Q 나올 거고 PQ가 서로소인 자연수 나올 거다. 그때 PQ가 구한 거 가지고 더한 걸로 마무리. 이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 중요한 건 요 사인 값이 되겠죠. 사인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요 A라는 접점, 또 P에는 원위의 점 이렇게 돼 있고 5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5하고 연결을 봤더니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되겠죠.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니까. 자, 그럼 Pn하고 쭉 5하고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거 확인이 되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빗변이 지금 OPN이고요. OPN 분의 바로 요 높이. 근데 요게 지금 반지름이니까요. 우리 루트 2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요 OPN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O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에요. 그죠? 원점인데 P에는 계속 돌아다녀요. 동점이죠. 바로 요 원 위를 돌아다닐 때마다 OPN 길이가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요 사인 값은 결국 분모에는 요 OP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즉, 이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최대값은 바로 이 OPN이 뭐일 때? 최소일 때. 그래서 OPN 길이가 오히려 분모가 최소여야지 이 값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최소일 때 오히려 사인 값은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최대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이 분모에 있는 OPN의 최소값을 볼 텐데 그럼 그림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 고정된 점 원점하고요. 자, 원위의 점하고 연결했을 때 그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그래요. 바로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PN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럼 OPN 이게 바로 최소에 해당되는 길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원점에서 요 자, 앵커맨까지의 거리.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보시면 루트 2n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루트 2죠. 그만큼을 뺀 거다라는 거. 아, 그래서 요 최소에 해당되는 길이는 바로 루트 2n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루트 2로 묶어보면 뭐 이렇게 해당되겠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사인의 최대값 구해보자면 분모에 루트 2에 n-1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2 약분하고 나서면 n-1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OPN 길이가 최대일 때도 봐야 되겠죠. 자, 분모가 최대면 그래요. 요 사인 값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볼 생각이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그래요. 바로 여기 PN. PN 여기 있으면 OPN 가장 긴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앞서서 구한 요 루트 2n에다가 반지름 루트 2를 더한 길이. 아, 그래서 최대에 해당되는 길이는 루트 2n 더하기 루트 2여서 루트 2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사인 값. 자, 분모에다 OPN 가장 길 때의 길이를 넣어주자고요. 루트 2 약분하고 나서 보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최대 최소 구했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곱해보자. n-1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됐네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3서부터 10까지 대입하자 뭐 이거죠.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해보자면 구하고자 하는 거는 n의 3서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자. 그래서 쌤은 그냥 시그마로 표현할게요. 자, 근데 분모가 고백골인 요 분수의 합은 우리가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분분수 변형식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보자고요. 자, 공식 써보자면 이거였어요. ab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b-a분의 1이 앞에 개수처럼 나오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D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그 2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빼낼게요. 시그마 안쪽에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서부터 10까지 대입해 보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막 소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셨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막 소거되다 보면 몇 개가 남냐? 그러면 자, 앞쪽에 2개 남고 뒤쪽에 2개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3하고 4는 거 3 대입하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이겠네요. 그다음 4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에서는 9는 거하고 10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거될 거예요. 그래서 9 대입하면 바로 11분의 1, 10 대입하면 바로 9는 게 지금 10분의 1이군요. 이렇게. 자, 10 대입하면 11분의 1 이렇게 된 것까지.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는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계산해서 우리가 통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됐냐? 통분해 주세요.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러면 105분의 자, 106 이렇게 나올 겁니다. 165분의 이렇게 되네요. 165분의 10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분까지 하고 나면 165분의 바로 5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자,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P분의 Q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P분의 Q.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서로서로 맞으니까요. P가 지금 165고요. Q가 바로 53이죠. PQ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마무리 계산해주면 바로 합이 218 나오는 거. 그래서 이 218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마무리 과정은 뭐 단순 계산이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역시나 사인 값을 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 만든 후에 자, 요 분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시고 분모의 최대 최소 구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죠?
자, 이제 12번까지 했고요. 1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에요. 자, 문제 읽어볼 텐데 그림에 중심이 0,1의 P점이 있어요. 반증 길이가 1인 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요 원 위의 점 A가요. 바로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래서 요 X축을 따라서 원이 이렇게 굴러간 거죠. 그랬을 때 요 A가 요쪽에 온 거예요. 이렇게 X축 위에 오도록 굴린 거죠. 그랬을 때 처음 원 위의 점 0,2에 있던 B점이 요 B-로 지금 간 상황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B-라는 점이 있죠. 그 점의 좌표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타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객관식 보기를 쭉 보시면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표현한 거 보일 거야. 자, 이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B-의 좌표를 그냥 구해볼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B-를 구하기 전에, 자, 요 원의 중심, 자, 요 점, 쌤이 찍은 점, 요 점의 좌표부터 구해볼 생각이야. 됐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A라는 점이 바로 요 A라는 점에 온 거. 자, 여기도 요 B-로 간 거죠? 그럼 여기도 그냥 다시라고 쓸까요? A가 지금 A-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굴렀을 때는 지금 요 x축이 마치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그거하고 이제 맞닿는 게 요 길이죠. 요 길이. 그쵸? 요 호의 길이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 찾으셨어요? 요 OA-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이해갔습니까? 요게 이렇게 닿으면서 요 A가 A-로 간 거니까 요 두 길이는 같을 거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근데 요 호의 길이는 우리가 공식 있잖아요. L은 R 세타라는 공식. 근데 뭐 반지름 R이 1이죠. 그리고 세타니까는 1 곱하기 세타여서 지금 L이 그냥 세타인 상황. 아, 그래서 요 OA 길이가 세타. 그렇다면 요 OA 다시 길이도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길이 자체가 지금 세타라고 표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요 반지름이 얼마? 1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원의 중심을 보면 자, 여기 세타 콤마 1입니다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 그러면 원래 B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B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요 B-까지 간 거죠. 앞서서 뭐냐면 요 길이만큼 돈 거잖아요. 요 OA 호의 길이. 그거나 똑같겠죠. 요렇게 돌아간 거나 똑같은 길이만큼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쌤이 요렇게 부채꼴을 만들어 보면 요 부채꼴은 요 부채꼴 있죠. 쌤이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 요 부채꼴과 완벽하게 합동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요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위로 얼마만큼 갔는지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순발을 그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수순발 그어주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 요 원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요 길이만큼 간 거고요. 위쪽으로는 요 길이만큼 간 거니까 쌤이 체크한 요 노란색 두 길이만 알면 끝나요. 그럼 설정하면 되죠. 직각삼각형이고 요거는 반지름 1이니까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각이 세타일 때 요 길 있죠? 여기 h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hb-는 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자, 요게 바로 길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1에다 코사인 세타 곱한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바로 코사인 세타야라고 설정이 가능해요. 됐네요. 자, 그러면 요 B-라는 점은 여기가 지금 원래 x좌표가 세타였는데 그 세타에다가 요 사인 세타만큼 오른쪽 간 거죠. 더해주면 되겠고 자, y좌표가 원래 1이었는데 코사인 세타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1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한 거 아, 오케이. 요게 바로 B-에 해당되는 좌표 이게 지금 정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있나 봤더니 정답 4번에 있는 거 확인이 돼요. 정답 바로 4번 보기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첫 접근만 잘 하신 후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길이 설정해서 좌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활용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뭐 극한이나 뭐 미분 계수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첫 접근
요 도형 자체를 어떻게 사각함수 이용해서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3번까지 함께 풀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 3번이 끝났고 이어지는 게 유형 4번. 그렇게 아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14번부터 19번까지. 자, 워낙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유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블랙라벨에도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보니까는 중요한 문제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풀어 보신 후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틀린 것들, 모르는 것들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